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추자입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소울의 여왕이라 불렸고 강렬한 무대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가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70년대의 이효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무대는 자유롭고 대담했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추자가 무대에 서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춤과 몸짓, 그리고 눈빛까지도 음악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온몸으로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추자 본인도 자신의 노래는 머리로 계산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추자는 어느 순간 무대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그녀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예계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김추자라는 이름은 그저 한국 대중음악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가수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김추자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음악계를 강렬하게 뒤흔들었던 그 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던 김추자는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녀의 화려했던 전성기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김추자의 삶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과 예상치 못한 시련이 교차했던 한 시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1951년 강원도 춘천. 아직 전쟁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조용한 호수 도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한국 대중음악사를 뒤흔들게 되는 김추자였습니다. 그녀는 5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집안에서는 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김추자의 집은 특별히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 어디선가 늘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옛 가요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린 김추자가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어린 딸이 같은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방금 그 노래 처음 들은 거 아니냐? 그러자 김추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따라해봤어. 그때부터 가족들은 막내딸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추자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좋아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교에서는 합창단 활동을 했고 무용학원과 노래학원도 다니며 자연스럽게 끼를 키워갔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어느 날 그녀를 따로 불러 세우고 피아노 음을 하나씩 치며 말했습니다. 추자야, 이 음 한번 따라 불러볼래? 놀랍게도 김추자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음을 맞춰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가 남다르구나. 하지만 김추자의 재능은 음악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도 매우 잘했습니다. 배드민턴과 기계체조 실력이 뛰어나 강원도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동할 정도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라켓을 처음 잡았을 때 체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추자야, 너 감각이 보통이 아니다. 계속하면 선수도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김추자는 공부까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춘천여중과 춘천여고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춘천여고의 응원단장이 바로 김추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음원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맞춰 서 있고 앞에 서 있던 김추자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운동장 밖 담장 근처에는 춘천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팔꿈치를 치며 수근거렸습니다. 야, 저 사람이 김추자래. 저 사람 노래도 엄청 잘한다던데? 그 시절 춘천천에서 김추자를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던 중 노래가 흘러나왔고 김추자가 장난처럼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던 친구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추자야, 너 진짜 가수 같다. 김추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가수야. 그냥 노래 좋아해서 부르는 거지.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춘천의 한 교실에서 웃으며 노래를 부르던 그 여학생이 훗날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재능은 조용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추자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김추자는 어떤 노래든 몇 번만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방금 들은 노래를 그대로 불러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교실에서 친구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듣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추자야, 한번 따라 불러봐. 김추자는 웃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음정과 리듬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처음 듣는 노래 맞아? 김추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리니까 따라 불렀어. 이런 능력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그녀에게 거의 절대음감에 가까운 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판소리 같은 전통음악도 한 번 들으면 그대로 흉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가진 김추자의 첫 꿈은 의외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노트 한쪽에는 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미술 시간에는 누구보다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도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게 됩니다. 시험날이 되었고 김추자는 실기시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김추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기는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기시험은 합격했지만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추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자야,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였습니다. 예술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추자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대학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60년대 후반의 한국 가요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업계의 스승, 즉 작곡가나 유명 음악인의 문화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으면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동국대학교에 다니던 김추자 역시 가수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자야, 너는 진짜 가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미 천재 음악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작곡가 신중현을 소개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신중현은 한국 락 음악의 개척자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그가 키운 가수들은 대부분 스타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추자는 서울의 한 음악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신중현은 바쁜 일정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사무실을 찾아갔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바쁘신데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하지만 김추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신중현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김추자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요. 김추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중현은 별다른 표정 없이 책상 위에 있던 악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봐요. 그 곡이 바로 늦기 전에였습니다. 김추자는 악보를 잠시 바라보더니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신중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1969년 김추자는 신중현이 만든 노래 늦기 전에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69년 데뷔 이후 김추자의 이름은 순식간에 가요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현이 발굴한 신인 가수 정도로 알려졌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관객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가수들의 모습과 김추자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공연장에서 김추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거칠었고 동시에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은 당시 무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자유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가수 뭔가 완전히 다른데? 바로 그 순간부터 김추자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 늦기 전에는 점점 인기를 얻었고 이어 발표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 발표된 거짓말이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연장에서 그 노래가 시작되면 관객들은 함께 따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김추자의 무대는 노래뿐 아니라 춤과 패션까지 모두 화제가 되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바지와 나팔바지,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추자는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는 가수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70년대의 이효리. 당시 유행하던 농담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당시 인기 있던 담배 브랜드가 청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김추자의 노래가 대중들에게 필수처럼 여겨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들 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1년, 김추자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공연장이 열리면 사람들은 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특히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는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장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를 부르며 무대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동작들은 사실 단순히 음악에 몰입한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그 무대 장면을 본 누군가가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손짓이 단순한 춤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처음에는 그저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추자가 노래를 부르며 하는 손동작이 북한과 교신을 하는 암호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소문도 쉽게 커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추자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정보부, 즉 KCIA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하는 선동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김추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노래에 맞춰서 움직인 것 뿐입니다. 조사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동작이 특정한 신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른 것 뿐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추자는 그저 가수였고 무대 위에서 음악을 표현했을 뿐이었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문이 이미 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던 어느 날,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김추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인 소문 속의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이런 일을 휘말리면 활동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실제로 그 사건 이후 김추자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에서도 방송국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녀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추자는 무대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그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 한 동료 가수가 말했습니다. 추자씨, 요즘 힘들죠?
김추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해야죠. 그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추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에 비하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1971년 어느 날, 김추자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녀는 전국을 돌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매우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공연을 앞두고 매니저와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감정이 격해진 매니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는 갑자기 병을 깨뜨리더니 그대로 김추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깨진 유리병이 얼굴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고 김추자는 그 자리에서 크게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 100바늘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추자의 가수 인생은 끝난 것 아니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4일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공연장에는 이미 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 공연 취소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무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눈만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추자였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김추자는 마이크를 잡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약속했던 그날,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한 관객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무대는 노래가 없어도 가장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추자는 오랜 시간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무대에 돌아오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그녀는 무인도라는 노래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추자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또 다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1975년 한국 연예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훗날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회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유명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은 더욱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김추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김추자는 이미 큰 시련을 여러 번 겪은 뒤 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던 어느 날, 밴드 멤버들과 함께 연습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목이 잘 안 풀릴 때는 이걸 조금 하면 목이 열린다더라. 그가 꺼낸 것은 대마초였습니다. 김추자는 평소 담배조차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호기심 반, 권유 반으로 한 모금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심하게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너무 독하잖아. 결국 더 이상 피우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연예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연예인들의 집과 연습실이 수색 대상이 되었고, 김추자가 있던 장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대마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물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추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거의 피우지도 못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설명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었고, 연예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론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결국 김추자는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고,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활동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1969년 데뷔 이후 약 5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한국 가요계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무대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이었고, 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던 스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노래하던 가수 김추자는 그렇게 갑자기 가요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여성 가수 중 한 명의 시대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마초 사건 이후 김추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수많은 관객의 환호 속에서 무대 위에 서던 가수였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방송에서도 공연장에서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듯 그녀 역시 조용히 연예계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조명과 박수 소리 대신 그녀의 일상은 훨씬 조용하고 평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시대를 상징하던 스타가 그렇게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그녀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당시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남자가 김추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남자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추자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잠시 웃던 김추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래를 조금 했었어요. 그 남자는
그 말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가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추자는 솔직하고 강한 성격이었고 남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서울 명동 성당에서 조용하게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였고 그날의 결혼식은 화려한 스타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부부의 시작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이후 김추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던 가수의 모습 대신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며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놀라곤 했습니다. 정말 그 김추자가 맞나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생활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가정생활 속에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고 합니다. 티피컬리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친어머니까지 함께 모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노래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추자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한때 자유롭고 파격적인 무대의 상징이었던 김추자는 점점 평범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여성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던 그 목소리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때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김추자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과거에 화려했던 무대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인생을 다시 바꾸게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김추자의 딸은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나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한때 유명한 가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지만 집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크게 꺼내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은 집에서 오래된 음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자 낡은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딸은 잠시 그 노래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목소리 정말 대단해. 김추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노래할 수 있어. 김추자는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일찍 음악을 포기한 것 같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김추자의 마음 어딘가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추자가 다시 무대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3세였습니다. 무려 33년 만의 복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하고 있던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김추자가 다시 노래를 부른다고? 그녀는 콘서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앨범도 발표했습니다. 공연 날 무대 뒤에서 김추자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돌아온 한 전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는 어머니에게 다시 노래를 권했던 딸의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최근 몇 년 동안 김추자의 이름은 다시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무대나 방송에서 자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우 조용한 삶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추자는 현재 남편과 함께 강원도 춘천 인근에서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전국의 무대를 누비며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던 가수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모든 화려함에서 한 발 물러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차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래된 팬들과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그녀가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25년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추자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의 프로그램 모던 인물사 미스터리에서 그녀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내용이 소개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김추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거의 10년 만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오랫동안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작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키컬리 방송 제작진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바로 김추자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프로그램 측의 전화를 통해 현재 부모님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추자 역시 오랜 팬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말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하고 있던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가수였지만 지금의 김추자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수와 조명을 받던 시절이 있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추자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고향 근처의 조용한 집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김추자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춘천에서 자라던 한 소녀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신중현을 만나면서 반숨의 가요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당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강렬한 목소리와 자유로운 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패션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음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건과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가수 활동은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김추자의 활동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남긴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지금도 그녀를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최초의 소울 여왕.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무대에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과 목소리는 여전히 한국 가요 역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샵